국내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숫자가 어제 하루 200명을 넘어서며 이틀째 신규 확진 환자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확진 환자가 발병한 지 2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완치된 환자가 추가로 확진된 환자보다 많은 상황인데 조심스럽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31번 환자가 종교활동을 참여한 날짜가 이제 2월 16일입니다. 예. 2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3월 8일이 3주차가 이제 종료되는 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15일 내일이 이제 그 4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예. 따라서 그 통상적으로 격리된 환자들이 격리 해제가 되는 시점이 평균 3주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31번 환자 이전까지의 환자 발생은 극히 소수였고 예. 31번 환자 이후부터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그때 발생한 환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가 이제 격리가 되고 있죠. 근데 그때 격리된 환자들이 이제부터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해제되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신규 확진 환자 수를 능가하는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 그 환자들의 발병 양상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예. 신규 확진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감소, 또 격리 해제 수의 증가, 즉 전체적인 국면에서의 그 진정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환자가 폭증했던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환자 수가 많아졌던 그 당시를 비교하고 지금 시기를 비교했을 때 당시에는 폭증했고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신규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의 어떤 방역 활동은 조금 더 차별성을 두고 좀 다르게 이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 신천지 교회와 관련돼서는 해당 그룹에 대한 그 이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 확진 검사를 실시했고 또 아주 꼼꼼한 그런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신천지 교회라고 한다면은 예. 서울에서의 그 콜센터 이후의 그 이 감염 양상은 불특정 다수, 즉 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감염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염원을 파악하기보다는 접촉자를 그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 접촉자들에 대한 그 확진 여부를 판정을 하고요. 그들에 대한 격리와 치료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소규모 집단 발생 자체가 소위 말하는 위험 집단,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지 콜센터, 요양병원, 또 종교시설 이런 등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당시에는 감염원이 분명했고 지금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촉자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확진자가 115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 전수조사까지는 끝났는데 이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의 증가폭은 일단 큰 불은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콜센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직장 내에서의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예. 또 해당 건물의 입주자들도 조사가 다 이루어졌죠. 예. 이제 문제는 그 콜센터의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가족들과의 생활, 또 지인들과의 생활에서 2차 또는 3차 감염에 따른 환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 2차 감염과 3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방역 당국이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편 또 경기도 부천 상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이 확진자가 간호조무사입니다.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과의 접촉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이 경우는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 부천에 있는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예. 그 같은 신도들 간의 접촉이 있었고 예. 그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간호조무사고 그 간호조무사가 이제 부천 하나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죠. 예. 이 취약직이기 때문에 이 접촉자들에 대한 완벽한 격리 그리고 또 확진 검사를 위한 그 이 실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 건물에 이제 2층부터 5층까지 있는 그 환자들 중에서 예. 그 3층과 4층에 있는 환자들은 이 간호조무사와 접촉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완벽하게 지금 격리가 돼 있는 상태고 예. 2층과 5층은 접촉을 하지 않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
예. 이분들은 지금 이제 다른 병원으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차단과 그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구로코 센터나 지금 이 경기도 부천 상황을 봤을 때 전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정부는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말의 이동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비말은 통상적으로 2m 정도를 가게 되면 다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공기의 흐름을 타서 이동하는 공기 감염, 예. 이 공기 감염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농축이 된 상태에서 계속 공기 중에 부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콜센터에서 공기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방역 당국이 추정키로는 만약에 공기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11층 이외에 다른 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9층이나 10층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9층과 10층에서는 각 1명씩 환자가 발생한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예. 공기 감염을 의심하기에는 조금은 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기 감염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네,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3차 감염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은 현실화된 곳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PC방, 그리고 또 PC방에서 가족으로 이어지는 2차, 3차 감염들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역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요번 그 코로나19의 그 감염 경로의 특성이 이 종교 활동을 통한 감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도 그 해당 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22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수련회 과정에서 이제 전도사님과 또 신도들 중에서 일부가 감염이 됐고 예. 또 그 중에 또 한 분이 PC방을 이용하면서 또 PC방 이용자들에 대한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예. 즉 2차 감염이 발생한 거죠. 예. 또 PC방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서 감염이 된 분이 또 가족들에게 감염을 일으켰어요. 3차 감염이 생긴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든다면 PC방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 또 PC방 자체의 환경 소독이라든지 환기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이 간격을 2m 이상으로 넓힘으로써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러한 그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감염을 최소화 또는 차단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가 휴교하고 학원들은 휴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를 막았더니 오히려 PC방이나 노래방 이렇게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네.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네. 그러한 장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그 장소 그 공간이 그 밀폐된 공간이고 또 다수의 이용자들이 늘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의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을 의무화를 하고 예. 또 해당 장소에 손 세정제를 비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수시로 손을 씻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각종 사무용품이나 탁자의 표면에 대해서는 예. 반복적인 소독을 통해서 그 손에 그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그 해당 시설 내에서 그 지속적인 환기 장치를 이용을 해서 그 바이러스의 그 배출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비말의 이동 범위가 2m 정도입니다.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곳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네. 비말이 이동하면서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 비말이 이제 농축이 돼서 예. 또 일정 기간 공기 중에 부유한다는 그런 또 중국 그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예. 사실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항상 이 가능성이 최소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염두를 둬서 이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젊은 분들은 젊으면 잘 걸리지 않는다, 네. 건강해서 금방 낫는다 이렇게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이 조금은 문제로 지금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예. 또 본인이 격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접촉자들까지 격리가 되는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
젊은 분들이 어차피 날병 해가지고 검사 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감기 치료만 받고 이제 진료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예. 만약에 그 확진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인들도 격리가 되고 또 의료기관도 진료가 일정 기간 중단이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자 입장과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그럼 그 검사를 안 받거나 또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또 그런 그 폐단이 있는 것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젊은 층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세대에서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네. 검사를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또 확산 경로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확산세도 또 심상치가 않은데 이 건물 통로가 연결된 구조다 보니까 더욱더 확산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세종청사의 경우에는 연결 통로로 해서 정부의 모든 기관이 다 그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단독 건물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의 이동이 빈번하고요. 예, 또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또는 옥상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이용이 자주 빈번하기 때문에 예. 이 감염된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세종청사에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개인 위생 수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직자들이 격리 조치가 되거나 또는 그 직장 폐쇄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예. 국가의 행정이 공백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에서는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새로운 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전기 검침원 한전 직원들이 집단 감염된 사례인데 아무래도 이 업무 특성상의 접촉자도 좀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경우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내용들인데요. 예. 그 신천지 교회 그 교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이제 접촉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접촉자를 확인해 보니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 근무하는 지역이 바로 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예.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직원들을 전부 격리를 시켰는데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3월 8일자로 이제 격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들 검침원을 통해서는 2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은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접촉이 일어나고 또 이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조기에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완벽한 자가 격리가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어서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잘 마무리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접촉한 시민분들도 대부분이 그러니까 접촉한 시민분들 전부가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 검침원 한전 직원들뿐만 아니라 앞선 다양한 사례에서 신천지 신도분들의 어떤 감염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뭐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우려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이 이제 34주년인가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대구시에서는 7일 0시자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종교활동, 집회 등을 일체 금지하는. 그래서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그런 법률에 따라서 사법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신천지 교회 그 교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모임 등이 없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 정부의 그런 조치에 잘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도 조금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럽과 미국 확진자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7,000명 확진자가 네.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도 하루에 200명 이상 나오기도 하고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인구 구조가
65세 인구 구조가 23%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 자체에 취약할 뿐더러 이 다수의 환자가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적절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거의 이제 붕괴가 된 직전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적절하게 격리를 하지 못하고 또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폐렴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인공호흡기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기라는 것들이 평상시에 있는 그 개수만 지금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숫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의료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자들이 상당한 그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빨리 찾은 것이고 또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확산세가 네. 더욱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차원의 검진 시스템을 아주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이제 개발을 해서 예. 하루에도 15,000명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일본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건 검사를 하기가 급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 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이태리들도 초기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환자의 10% 정도밖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나머지 한 90% 정도는 감염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인구 집단 전체가 코로나19에 지금 취약한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에 감염 인구가 증가되는 거죠. 그 증가된 인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폐렴이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급증하는 그런 양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태리의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아마 뉴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 사태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이 점일 텐데 네, 이 사태가 끝나려면 백신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언제쯤이면 좀 사태가 진정이 될까요? 네.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에는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소위 말해서 임상 시험을 등록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현재 그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그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백신의 경우에는 3건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3건 중에서 한 건은 현재 임상 시험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빠르면은 7월 중에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렇게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임상 시험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2020년도에는 아마도 백신을 우리 그 일반 시민들에게는 접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백신에 의존하는 그런 이 예방 조치보다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개발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개인 위생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